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건 진짜 돈을 빨아들일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시즌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돈이 좀 빠져나갈, 그러니까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동하기 워낙 편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본의 이동에 자유로움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보완제냐 대체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에 큰 호재가 있으면 국장에서 뭐 화수분이라 하더라도 돈이 썰물처럼 나갈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트렌드를 좀 보면요, 저는 글쎄요 팔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이 기세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스페이스X 테마죠. 상당한 테마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가장 중심에는 스페이스X를 바로 사는 사람이 과거에는 100이었다면 이제는 스페이스X 그래?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셋 증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 미래에셋 증권이 YTD 기준으로 180% 아마 상승했을 겁니다. 그만큼 스페이스X의 그런 등등의 IPO도 호재이지만 우리 국장에 대한 아마 관련 주식, 관련 섹터를 찾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스페이스X를 직접 이제 국장에서 돈 빼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스페이스X면 같이 갈 우리 국장 내 호재성 종목들을 종목을. 네.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100이었다면 이제는 반반씩 사거나 그래갖고 전부 다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워낙 국장이 또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근데 저는 좀 조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스페이스X IPO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자금들이 굳이 한국에서 돈을 뺄까?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요거 스페이스X 같은 큰 걸 보고 있지. 한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코스닥 150 액티브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굳이 여기서 돈을 빼서 가진 않을 것 큰 같습니다. 돈뭉치들이 네.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우리나라 개인이요? 네. 우리나라 개인들은 요즘에 미장에 잘 안 가셔가지고 네. IPO까지는 들어가시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냥 한국장 그리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거길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채워주실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에 보면 100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게요. 아, 신기합니다. 128조입니다. 아하. 돈 들었군요. 그 미장에 IPO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IPO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합니까? 미장 IPO는? 미장 IPO요? 네, 미장 예를 들어 스페이스X IPO 한다고. 그럼 난 이제 거기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요? 네. 개인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 개인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내 미국에 공모주 계좌가 청약- 있어야 네, 되니까. 네. 아, 미국에 계좌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도 이제 IPO나 그런 거 할 때 공모할 때 그 증권사에 계좌를 증거금이 트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 증권사에 직접 개인 자격으로 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여기 주관사나 뭐 이런 데가 있어서 또 거기 계좌가 있어야 되겠군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한국 증권사가 그 네. 외국 증권사의 계좌를 트고 유니버스 계좌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 걸로. 물량을 갖고 와서 워낙 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우니까 한번 마케팅 하려나 싶기다가도 아,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도. 네, 근데 그게 저희까지 네, 물량을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우리까지가 아마 떨어지기에는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래서 미리미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랑 친해놓으면 좋은데 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나이가 한 7위 정도 됩니다. 7위쯤 되죠. 네. 와, 나보다 몇 살 많지도 않아. 근데 지금 전 세계 부자 1위라면서요, 그 양반이. 맞습니다. 그제 1등 뭐 다시 나왔잖아. 얼마 늘었대더라? 지금 뭐 몇백 조? 천조던데 재산이. 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세금 걱정합니다. 아, 세금은 정부도 엄청 걱정해요. 지금 이왕 걱정할 거. 네. 죄송합니다. 아, 그 양반 세금 걱정한다고요? 사실 절반이 세금인데요. 아, 그 걱정하는 사람 따로 고용해도 될 거라. 맞아. 돈 세금 주고 걱정하는 걱정만 하는 사람. 사람만. 네. 부럽습니다. 전쟁 때문에 원유가 좀 막히면 아시아 쪽이 좀 취약하거든요. 국내 시장은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주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반등세로 네, 낙폭이 너무 커서 좀 상승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하락폭의 이제 50%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충격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1, 2월에는 절대로 하락하지 않고 이대로 7천까지 갈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되게 비관적인 분은 4천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이 한 5,500, 5,600 정도인데 다시 4천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뷰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번에 좀 저희가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좀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 한 번은 올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약 8% 정도 갑자기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 12% 정도 또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9% 정도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번도 조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증시가 한 10% 정도 건강한 조정을 이참에 겪었다라고 조금 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10%의 폭락과 폭등을 겪고 있는 것을 요거를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변동성 정도라고 보시면 크게 공포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안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전쟁 말고도 다른 악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얼마 전에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또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평론가님, 얼마나 충격적이었나요? 네, 사실은 이런 지표가 나올 때 절대값이 높냐 낮냐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상한 거에 부합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 2월 고용 지표를 시장에서는 대략 뭐 한 4만에서 5만 정도 증가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발표된 수치는 마이너스 9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에 비하면 거의 14만 명 정도의 고용치에 오차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요. 지금 안 그래도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네. 그 상황에서 고용이 안 좋아? 그럼 경기가 침체되는 건가? 물가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로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말로 고치기 힘든 병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무님. 네. 사실 이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이 미쳐질 텐데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겁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가 꺾이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저희가 생각도 않았던 그런 국면이 지금 예상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제 조정을 하죠. 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조정합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이 AI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진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미국 시장 보면 급락은 없어도 조금씩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S&P 500은 있어요. 하락하거든요. 그게 미국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를 지금 거기에 이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원유가 안 들어온다고? 네. 그러면서 12%씩 빠지는 거죠. 워낙 이쪽 이슈가 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 미국 형님들이 이제 몸살이 나서 들어 누우시면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입장이. 그죠? 투자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또다시 AI 거품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르가번이 몇 번 나와서 항상 AI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렵다.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심지어 이제 되도 문제다. 네. 이번에는 되도 문제다가 터진 거예요. 요즘에 터진 문제는 AI가 너무 잘 돼서 뭐 문서 작성해주고 심지어는 영상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마치 저희가 예전에 MP3 네.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스마트폰 나오고서는 MP3 플레이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회사들이 망하는 건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주가를 봤더니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돈이 많지 않은데 자산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있거든요. 네네. 그 돈을 누가 빌려줬지?라고 보니까 사무신용이라고 은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땡겨서 네네. 대출해준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하면 담보가 없어서 그냥 그럼 제로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예. 만든 이 사모신용 네. 펀드도 환매를 제한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업체에 대출해준 모든 금융기관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예. 네. 거기에 은행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주가 많이 빠졌던 건가 봐요. 은행들이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도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AI 기업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평론가님? 사실 이번에 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이슈가 전쟁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전쟁이 아니라면 지금 알상무님 말씀해 주신 이 이슈가 사실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규모의 대출이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출 같은 분야를 조금 깐깐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충분히 안 나올 때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간 게 펀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모 시장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AI 쪽으로. 이 사모펀드에 원래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도 있겠네라는 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쇄적인 흐름이 생기느냐. AI 거품, AI 자산 가치 하락, 그러면 대출의 부실화, 그러면 자금 유입의 둔화, 나아가서 금융주의 둔화, 부실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도식이 생긴 겁니다. 적어도 금융주의 하락으로 인한 주가의 연쇄적인 하락, 미국 증시의 안 좋은 영향, 이것은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연쇄 반응이었군요. 연쇄 반응. 이러다 다 죽겠는데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바닥이다 외치면서 빚내서까지 매수하시는 분들, 특히 국장하시는 분들 비투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B2는 사실상 지금 너무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초단기 B2라고 하는 이른바 미수거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지난 5일 기준으로 2조 1,48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7일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크게 낙폭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반대 매매, 강제로 청산당하는 매매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수요일에 낙폭이 12% 이상 컸던 것도 이 영향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이 상황에서 비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곳으로 더 뛰어드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빚이 위험하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뭐 B2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B2가 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B2를 하게 되면 무기 하나를 잃고 싸우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간이라는 무기입니다. B2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 지난 화요일에 한번 폭락이 나왔죠? 네. 수요일에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요일에 급반등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반대 매매 청산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만 버틸 수 있었어도 사실은 그 폭등장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여유 있는 현금이 좀 있었고 천천히 관망하고 있었다면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B2를 늘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좋은 상황이 나와도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B2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고 시간과 좋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B2는 일단 꿈도 꾸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마음을 좀 먹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빚은 안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이걸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살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뭐랄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있는 거죠. 그걸 안고 있는데 소뚜껑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또 이제 비투하신 분들이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유 현금이 있으시더라도 나눠서 100만 원 살 걸 30만 원, 33만 원씩 나눠서 3번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네.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수익은 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린 투자자니까요. 그렇죠. 네.